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제3차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학술 포럼을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AI 교과 융합교육의 유형과 쟁점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사업단 개공교수 이다연입니다. 행사에 앞서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해 참석하신 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오늘 포럼의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럼 진행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실 경우 손을 들어주시면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럼의 첫 순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님이시자 미래교육혁신센터 센터장이신 임철일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오후라서 다들 일정이 바쁘실 텐데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얼굴을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할 수 있었지만 여러 형편상 오프라인 하다 보니까 조금 참석하는 분은 이게 조금 적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주제 AI 교과,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이 지금 우리 금년도에 이 AI 융합 교육과 관련된 포럼의 이제 네 번째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발표자가 됐는데요. 저 발표 말고도 두 분 토론자한테 좀 토론을 부탁드렸는데 이 분야에 지금 제일 앞서가는 연구자이자 또 학교 신청가인 최수경 교수님하고 김서진 선생님도 제가 이제 그 토론 자료를 봤는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게 풍성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윤리교육, AI 윤리교육도 아주 핫한 이슈인데 이제 제주대학교 조정훈 교수님도 발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내고 그럴 작업을 저희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들이 좀 오셨는데요. 서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철일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임철일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일 교수님께서는 현재 교육부 아이에다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단장을 맡고 계시자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구글 독서를 통해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이제 사회자가 할 수도 있었는데 잠깐 좀 착오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원래 40분이지만 가능한 한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토론 자료가 너무 좋아서 또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가 같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최수경 교수님은 우석대학교 정보과학과 컴퓨터 교육학회 상임이사 맡고 계시고요. 이쪽 분야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그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쓰거나 전문적인 글을 쓰는 대표적인 한국의 연구자이시고 다른 분도 물론 계시지만 컴퓨터교육학과의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서진 선생님은 이제 양천초등학교 교사인데 여기 혹시 AI 융합교육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AI 융합교육을 다루는 그런 학과들이 있고 전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서울시 교육 중에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상이라는 상은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공과상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지금 실천가로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분이라서 한번 토론의 장으로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0분 가까이 됐으니까 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죠? 네. 많이 준비해도 안 되는 될 동안에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이제
교육학 중에서 교육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공학 또는 ISD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교수 설계, 또 설계와 관련 연구방문 이런 연구들을 해왔는데, 지난 2020년대쯤에서 이런 책을 한번 써보자고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AI가 이제 계속 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던졌던 화두가 교사가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던지면서 저보고 답을 하라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 만났는데 살아남는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이런 미래 학교 또 이런 미래 교육과 관련돼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AI가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데,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심된 화두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기존에 이제 교육공학이나 교수 설계의 어떤 주요 키, 그 러닝 고울이 예컨대 뭐 창의성 또는 뭐 자기조절 학습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 AI를 뺄래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도 AI 융합교육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야간에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저희들은 다 이제 전일제 주간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맡았던 과목이 AI 교과 융합교육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주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그런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거잖아요. 시청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안내해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 말고도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 컴퓨터 교육제 이런 선생님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또 그분들이 어떤 중요한 어프로치를 하는 걸 보면서 또 제 교육공학자, 교수 설계자인 제가 이런 것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거기 기폭제가 됐던 게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아이의 답이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저기서 이제 AI Education, 그 다음에 Alliance and Policy Lab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름이 있는데요. Alliance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교육합니다라고 누군가 지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랩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행정학이라든지 그 정책학하는 분들이 저 아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국가 정책을 정해지면 이 방향을 갑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관련된 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AI를 어떻게 교육할 거냐 관련돼서 큰 그림으로 아이에답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에답의 코어 중에 하나가 바로 AI 융합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 공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AI 융합교육이라는 것을 교사들이 했으면 좋겠다가, 때로는 숨은, 때로는 아주 명시적인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 그 연수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기 계신 컴퓨터 교육학교나 정보교육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저도 이제 특히 이제 AI DT가 나오면서 더더욱이나 AI 디지털 텍스트북이 나오면서 여러 군데서 이제 AI 디지털 텍스트북이 어떤 건지,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또는 걱정이 되는 이런 강의 요청도 받으면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저는 꼬리가 AI 융합교육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들 제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걸 구현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AI 융합교육은 있지만 그 베이스가 또 AI DT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제 막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거리가 있지만, 그래서 이른바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어떤 연구 동향이 있는지를 우리 연구팀하고 같이 저희들이 좀 직접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그런 것도 했고, 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결과는 저하고 이제 우리 박사과정의 연구원들이 지난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분석했던 것들을 일단 일반 1차적으로 좀 안내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실천가들도 많이 있지만 관련돼서 어떤 연구를 향후에 할 필요가 있는지가 이제 제 중심 관심거리고, 이제 여러분들이나 토론가들 의학에는 또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너무나 이제 유명한 여기 계신 분들 한 반절 이상은 다 이해하기 장편됐던 큰 틀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오면서 요 이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활용 관련된 부분, 융합, 이 세 가지가 지금
쫙 퍼지고 있죠. 이제 컴퓨터 교육 선생님들이 여기 최 선생님, 최승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요 이제 5가지 빅 아이디어, 미국을 중심으로 제시된 5가지 아이디어. 활용교육은 놀라웠게 그 AI DT와 관련돼서 그거 뭐 우리나라 처음 급하게 만든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이런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엄청난 그 프로토타입이 이미 나와 있었고, 이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나왔어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저거 가지고 정말 하고 있고, 여기 노하우가 지금 녹여들어가지고, 요거 이제 확산되는 AI DT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이제 AI하고 제가 AI 교과 융합이라는 교과를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인공지능 융합교육하면 여러 의미를 우리가 확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빠져있는 그 키워드가 교과가 실은 알고 보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게 명시적으로 그냥 AI 교과 융합교육이라는 걸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도한 거죠. 이거 이제 2022 교육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2022 교육과정에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뤄야 된다. 총으로 나와 있죠. 강론에서 교과에 다뤄야 되거든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코어가 이제는 AI 리터러시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AI 교과 융합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용어상의 혼선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2가지를 우리가 AI in education, AI based education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I education은 이제 미국의 AI고, 요게 이제 유명한 장표죠. 컴퓨터 선생님이 미리 이걸 만드셨고 여기 정지영 교수님이 이제 조금 앞서서 교육 행정학 쪽에서 정책학 쪽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때도 이제 이해교 융합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오신 최수경 선생님도 일찍 이런 AI 프린시플, AI 애플리케이션, AI 컨버전스라고 하는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는 그 틀을 마련해 주셔서 이제 이와 비슷한 정도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AI 활용과 뭐 융합교육이 있는데 활용교육과 관련돼서 아까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분명한 활용교육이 AI라는 것을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정보를 가르치니까 그런 DT 수준도 있지만 초기에 이윤기라는 분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2020년도쯤에 저희 대학원에 와서 저희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이미 그분은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미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자기는 알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풍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기가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특정 그림을 넣으면 그림이 변환시키는 것을 인공지능이 작동해서 그래서 2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죠. 하나는 미술의 어떤 그림을 이해하고 그리는 과정의 일부를 자기가 자기 그림을 넣어서 변환시키고 보니까 화풍이 이러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메이저 목표고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목표는 AI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깊숙이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AI가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변환시키는구나라는 것은 아주 간접적인 수준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깊숙하게 그 교사가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2020년도 당시에 초등학교 미술교과 시간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활용해서 만든 거죠. 저는 이게 초기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인공지능 융합교육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송유경이라는 선생은 또 이 사람도 마지막 석사과정에서 와서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이 끝무렵에 있는데요. 원래는 이 사람은 국어과 선생님, 국어과 출신이었어요. 근데 교육공학을 와서 이제 국어과 쪽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당시에 학생들이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어과라는 토론 시간에 사회과에 그 여기 보시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제공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사회 그 재산의 분배,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이거든요. 이건 지금 고등학교 레벨에서 수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데이터로 기반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스무스하게 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정리해서 이런 지원 가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을 뭐 하니 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수업을 전개를 했죠. 이 수업이 저는 초기에 AI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게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기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거다. 그게 AI가 하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 교과 융합에서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어요.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서 수업이 진행된 전형적인 저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초기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AI 융합 교육은 활용 교육에서 융합 교육이 왜 필요하냐고 할 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2022 교육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5 때문에 이미 스텝이 시작됐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에 이 AI 융합 교육의 어떤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예전에 스템이 있었는데 여기 AI를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팀 중에서 어떤 부분이 AI와 연결되는지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모든 교과목의 스팀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에 이제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보면 일찍이 우리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MIT 쪽에서 이게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컴퓨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AI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스템이라든지 사회에 연구하는 파트 AI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AI 융합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MIT 같은 경우는 일찍이 아이들한테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챗봇을 우리가 만들고 어떤 기능을 하지 이런 것들을 일찍이 또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AI 융합 교육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미국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벌써 2021년도에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융합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식물생활이라는 단원에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올라오는 보시면 딥페이크 관련 이미 이것도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구단위 노동계 서민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저희 AI 융합교육 서울대에서 융합교육했던 선생님들이신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일반적인 수업 설계 원리나 모형을 만들어서 이걸 적용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 뜻을 좀 이해를 해서 인공 리터러시 하면 데이터를 주로 이제 목표가 이거네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사회과 일반적인 문제 해결학습, 또 사회과 탐구학습 이런 식의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몇몇 분들은 융합교육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걸 교사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냐, 또 교사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저희 주변에 나오길래 저희들 그걸 보면서 여기저기 융합교육이 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이 분류를 봤을 때 그러면 동향은 어떠한지를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융합교육을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동향이 되어 있다. 이런 것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와 관련돼서는 일단 저희들이 선행문을 쭉 보면서 AI 융합교육 정의를 보면서 AI 융합교육이 많은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그 틀을 한번 마련해봤어요. 그 틀을 가지고 이제 국내 한 10년 동안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부터 찾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큰 단위의 방법론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헌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AI 융합이랑 관련된 문헌을 쳐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800개 정도 나왔다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면서 이건 전형적인 AI 융합이라고 이제 어렵다 선별하고 다시 연구 문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한 번 선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어쨌든 이게 1차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엄격하게 그 기준에 맞는 논문이 한 26개 있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 기준도 있고 배제 기준도 있지만 조금 엄격하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AI 활용도 여기다 안 넣었어요. 내가 AI를 활용해서 국어나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걸 끝. 이 경우는 여기 안 넣고 정말로 AI 융합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것만 추리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추려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사들한테 강조하면 좀 더 이제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 모형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요게 그 논문들입니다. S01부터 S26까지 논문들을 쭉 저희가 나열해 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유형 분류를 하려고 막상 찾아보니까 많은 선생님들, 학교 현장의 선생님, 연구자들이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그제 우리 한강이라는 분도 지금 노벨상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지만 우리나라 AI 융합 교육도 제가 이거 봤을 때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 이런 식으로 별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AI 융합 교육 갖고도 만들고 만들고 또 AI 융합 교육 안에서 컴퓨터 교육 선생님들이 이렇게 빠르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빠르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몇몇 학자들과 지난 여름에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AI 컨버전스 인티그레이션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야. AI를 활용하는 거.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 그런 게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논문들을 보니까 안성훈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몇몇 정의들을 많이 내렸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앞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제가 이제 조작적으로 이 연구에서 AI 융합교육을 뭘로 정의하느냐 관련돼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하고 다른 교과입니다. 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지식, 근데 수학, 영어, 사회를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적용하는 능력 같은지. 그 다음 인공지능 지식, AI 컨텐츠도 한 5-6가지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습득합니다. 그때 2개 이상의 교과가 융합되거나 아니면 교과를 벗어난 고차적인 역량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 역량이 될 수 있고 또는 심지어 창의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까지. 그런 거가 포함한 AI 융합교육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구원들이 계속 연구하는 과정에서 AI 융합교육의 유형, 타입을 분류할 때 뭐 가지고 어떻게 분류할 거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막 복잡하니까. 그래서 물론 인공지능도 분류를 잘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생각했을 때 AI 어쨌든 AI 가르칠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쉽게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과 캐나다 애들이 제시한 5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니까 이것도 이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컴퓨터 교육 교수님들 또 바꿀 수 있겠지만 인식부터 해서 사회적 영향까지 또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이 생각했던 게 AI를 교과를 간단한 이해 수준 그 다음에 적용하는 수준 약간 크리에이트하는 수준까지 가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물론 거 보고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I 융합교육의 이게 방식인데 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유형을 만들려면 요소, 목표, 방식 요 3가지가 해서 유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거 아주 좀 기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프레임워크를 일단 스타팅할 것입니다. 그때 요 5가지 생각했어요. 근데 요 5가지는 이제 저희 교수 설계라든지 컴퓨터 교육 쪽 선생님들이 아니고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만드는 분들이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일단 교과 단위, 학문 단위를 반영하는 교과 중심, 혹은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 뒤부터 시작해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그 연장선에서 활동 중심 교육 과정, 그 연장선에서 핵심 역량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교과를 벗어난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어쨌든 융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정되는데 커리큘럼 전공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 연결부터 시작해서 핵심 역량 기반 융합 이 5가지는 이제 그 포가티라는 사람이 만든 걸 약간 우리 연구 맥락에 비추어서 변형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이제 최수경 교수 이런 분들이 약간 정리한 걸 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과 및 AI 지식을 이해하는 연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SV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식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해석해서 아이들한테 안내해주는 그런 파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주도의 지역과 지역의 적인 특징, 인문학적, 지리학적인 지식하고 SVM이라는 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제 이해 수준이고요. 이걸 갖다 적용을 하는 수준. 그래서 적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른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금 아주 대표적인 AI 융합교육의 지금 연구 주제인데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 쪽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쪽은 한번 예측해보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아예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솔루션을 만들어보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출이라고 했고 실제로 해결안을 만드는 데는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시간도 걸리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만 안내해 주시면 좀 거칠긴 하지만 솔루션을 만들 수 있죠. 3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AI 내용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은 perception, 그다음에 representation, learning, natural interaction, social impact 이 5가지 영역이 있고 이 영역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AI 융합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가티라는 사람이 일찍 90년대 초반에 하도 교과 단위로 가르치니까 교과만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다를 sequence, shared, web, threaded, integrated 아주 말도 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노력들을 했죠. 이제 뭐 만만치 않지만 저희도 또 이제 교육학과도 여러 가지 융합 관련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옆에 이 AI 융합교육 방식을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주제 연결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 가르치고 딥페이크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 내용력 기술은 공통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이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거 하는 것이 내용 요소 기준이고. 그다음에 요게 좀 많더라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중심교과 학교 현장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내가 이제 주도가 이제 수업이 되고 다른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실력 배경에서 AI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수학이나 AI 과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수학 쪽이 가장 빠르게 아예 그냥 AI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을 지금 대학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등까지는 아직 초등 중등까지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I 과학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 해결력, 창의성, 융합 능력에 대한 강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목표로 하는 아까도 제가 우리 서울대학교 AI 융합교육학과 선생님들 했던 세계 공부도 전부 다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영역 쪽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AI 융합교육 방식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26가지 논문을 쭉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교육 토론 수업 모임 교수 전략 개발이라는 것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목표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하는 레벨이다. 그런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고 융합교육 방식 여기 아까 여러분들 좀 깜빡할 것 같아서 시퀀스드하고 여기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 세 개의 교과 선생님들이 계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인티그레이트 될 수 있는 경험을 이제 제공했거든요. AI 내용 요소는 이제 여기 파이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표현과 출연하고 데이터 마이닝 학습 쪽이다. 저희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AI 챗봇을 활용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챗봇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중심교과 기준 융합으로 갔고 여기서 표현과 출연, 학습, 많은 것들이 이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내용 요소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술과에서 수송기술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 자율형 아마 그 차 개발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와 관련돼서 과감하게 이 팀이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공유와 그렇죠 이제 그 AI 분야하고 기술 분야 공유될 수 있다는 거 그쪽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테리어 형태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한번 최근에 국어과에서 이루어진 수업인데 국어하고 정보기사 수업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나쁜 말 바른 말 국어과 수업을 하죠. 근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아예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웹 기반으로 저희들이 봤고요. 이런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틀을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나름대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까 저희들이 분석한 것처럼 전체 목표 중에서 놀라웠게도 아예 적용이나 이해 수준을 그치지 않게 원래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26개를 선택해서 그런지 놀랍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창출까지도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보는 것,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쪽에 빠르게 물론 이제 적용도 한 반절되지만 그다음 그 중에서 이제 러닝 파트가 또 다른 부분도 물론 있는데 러닝 파트에 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괴상한 표를 한번 만들었는데 연구자들 끝까지 이걸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게 논문이 쭉 있고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회 여기 보시면 인식, 표현 같은 5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지만 여기 몇 개 논문은 이렇게 많은 5가지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또 몇 가지 요소만 제한하는 그런 논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역량 기반 융합, 이게 지금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물론 이제 중심 교과도 있지만 핵심 교과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다 더 많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여기 참가한 우리가 셀렉션을 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과를 벗어나서 핵심 역량,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타겟팅하는 그런 연구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융합 유형이 있는데 특히 하나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AI 플러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용어학 교과 수와 관련돼서는 한 3개 이상 교과에 적용한 그런 교과가 조금 제법 많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부분입니다. 과학, 사회, 기술. 저기 지금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과학, 사회, 기술 파트가 좀 많고요. 아무래도 정보관념 이렇게 해서 국어도 좀 있고 오히려 이제 영어나 이런 부분, 영어는 이제 AI 활용을 아주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AI 융합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국어는 오히려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어의 어떤 그 하고 AI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까도 보면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교사와 관련돼서는 보시면 초등학교가 일단 압도적입니다. AI 융합 교육의 어떤 성격이 구현될 중등학교 이제 교과 단위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융합 교육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학기말 기말고사 끝나고 한 2주 동안 융합 교육을 중고등학교도 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교사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차시도 여기 보시면 AI 융합 교육은 결론은 한두 차시가 절대 안 됩니다. 베이스가 한 10차시 정도 이렇게 돼야 뭔가 이렇게 공부해서 융합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크로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AI 융합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하는 바로 AI 융합 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한 50대 60명 정말 엘리트 교사들을 모아서 지금 한 2달간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 경기도가 조금 더 그런 점에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보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10시간 정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교육에서 지금 우리가 나름의 역동성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과 중심으로 뭐 한두 차시 한 수업 뭐 이런 완벽하게 교사들이 지금 구현하고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10차시 수업을 설계한 것, 이 부분이 이제 도전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제 정규, 비정규 캠프 이런 식으로 좀 봤는데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까도 많이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정규는 한 10회까지 다양한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비정규 캠프는 되게 이게 조금 길죠. 아무래도 어떤 도구를 쓰느냐, 머신러닝 기반 학습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좀 많이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2가지 이상 도구 쓰는 게 있고 2개 오면 4가지까지 쓰는 그런 도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2개 정도 도구를 가지고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적 연구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걸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연구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지금 현재는 역량 기반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고차원적인 사고 관련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놀랍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했는데 뭐 그냥 교과 지식 조금 다르다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소규모의 논문 같은 거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걸 했는데 이제 요거 말고도 이건 이제 상당히 복잡한 또는 고난도의 것인데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이제 보다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게 하려면 그렇지 않고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아까 다양한 유형의 AI 융합교육이 있고 이 부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같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이제 연수를 하거나 교사들한테 안내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여기까지 갑니다. 어떤 그 로드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AI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연구 형태로 잘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면 그쪽 관련돼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 러닝과 관련돼서 머신러닝 기반의 도구 쓰는 이건 당연히 또 AI에 대한 어떤 AI를 가지는 이미지가 특히 이제 이쪽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자연스럽게 최근에 보면 AI 내용 영역 중에서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AI 윤리,
또 프롬프팅과 관련된 아까 지금 영어과에서 지금 별로 AI 융합 교육이 없다고 했는데 영어과 선생님 중에서 근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대답이 나온다는 걸 가르치는 수업이 지금 시행됐거든요.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AI에 해당되는 지식 영역도 우리가 세팅을 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그냥 이건 지금 아마 이번 가을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교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AI 윤리와 관련돼서 교과서에도 지금 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용 영역도 이제 필요하다면 근데 AI 윤리와 관련돼서는 컴퓨터 교육 선생님 물론 하시지만 윤리교육과 교수님들이 지금 이쪽으로 막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도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프롬프팅 이런 부분들도 이제 AI 내용 요소 하나로 좀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과학과 사회 과목이 지금 많이 있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타 교과에서 이런 가능성 탐색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과가 오히려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아직 수학이라는 교과목 자체가 워낙 지금 급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데, 수학과가 조금 노력하고, 언어 쪽도 지금 대단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관련된 교수님도 오셨지만,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 쪽에서도 지금 교과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쪽에 조인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런 연구에 어떤 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AI 융합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는 것 중에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설계 원리나 모형에 관한 연구.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게 조금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중요한 어프로치인데 여전히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화 가능성 또는 확대 적용 가능성을 하려면 바로 수업 모형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좀 개발해서 실천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정수진 선생님도 게임 기반의 AI 융합 수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지금 현재 이것도 곧 교육공학 학술지에 나옵니다.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워낙 데이터가 좋아서 모형이나 정돈을 해가지고 이제 학술지에 이번에 9월달에 실리는데요. 어쨌든 초점은 학생들이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이 학교 수업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게임을 개발할 줄 아는. 근데 그 게임이 어떤 거냐? 특정 교과의 내용 지식을 이해야만 개발하는 걸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물론 잘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많았지. 그러나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게 어떤 설계 모형이거든요. 설계 모형을 여러 가지로 디파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설계 모형이 나오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 절차에 따라서 한번 개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약간 이제 훈련을 물론 받아야 되겠죠. 저 모형이 있다고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지고 약간 이제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 연수할 때 선생님들 뭐 요즘에 교사 연수를 막 교환 만들어내라고 우리가 귀찮게 하는데, 그때 사례도 있고 모형이 있으면 이걸 참고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서 쟁점이 지금 2024년도 현재 시점도 다양한 종류의 AI 도구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AI 교과 융합 교육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그 중요한 항상적인 그런 컴포넌트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올 거고 이걸 적절히 가져다가 수업 안에 녹여 들어가는 수업 설계와 가는 건데, 이게 하나의 그 자원이 리소스가 뭐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모형도 저는 리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이에답에서는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자원들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이 지금 쏟아져 내오는 그 많은 사례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아이에답에 올려놓기도 하고, 두 번째는 모형들도 갖다가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여기 이제 오늘 사회로부터 이다현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이 그런 건데, 실제로 설계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것도 여기다 지금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설계 모형이나 원리, 그걸 안내하는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생태계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데, 그때 이제 설계 모형이나 원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이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교육공학 영역에서 교수 설계 분야에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우리 연구원들한테 강조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계적인 어프로치, 변인함을 잡아가지고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설계 원리에만 관심이, 한 가지 변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형과 원리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어떤 딱 정해진 어떤 변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들어도 이게 적절한 여부를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용 전문가들한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적 타당으로 해서 여기서 약간 설계 원리가 세팅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하면서 이제 때로는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해서 이펙티브리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분석을 해보면 효과성이 나올 수 있겠죠. 최종 원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게 이제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계속적인 어떤 모형들을 일반적인 모형 말고 또는 서구로부터 나온 그런 모형 말고 우리가 그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쪽에 한번 조인해 보기를 기대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고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안내된 구글 닥스를 통해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발표를 마친 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수경 교수님께서는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님이시자 인공지능융합교육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최수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임철희 교수님께서 너무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연구하신 것을 또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AI 융합교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토론을 한다고 해서 깊이 있게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 임 교수님께서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AI의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그 AGI 시대와 연관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은 그 AGI 시대가 5년 안에 올 것이다.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위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20년 안에 AI가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무감각적으로 그 작은 문제들에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 이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AI 융합교육이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그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한테 부닥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한 지식만 가지고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적이고 또 통찰력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사고들이 굉장히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AI 리터러시를 문제 해결, 과학적인 어떤 접근 이런 걸 떠나서 일반 모든 시민들이 AI 리터러시를 함양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방향. 그리고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고차적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AI 융합교육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리고 도와 덧붙인다면 윤리랄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텐데 인간의 어떤 고유 능력이랄지 감성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이 정의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고차적인 역량이라면 우리가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창의성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는 굉장히 비판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생성형 AI가 완전히 우리를 확 쳤습니다, 그죠? 완전히 이제 모든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될 거고, 일하는 방식 자체, 인간의 사고 방식 자체도 이제 바꿀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메타인지, 굉장히 요즘에 계속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또 통합적인 사고, 탐구 능력, 이런 것들에 이러한 이 고차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AI 융합 교육으로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AI 리터러시를 이렇게 일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일반 문해력처럼 갖춰야 되는데, 꼭 어떠한 그 당연히 AI의 테크놀로지를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AI와 아주 그냥 우리가 협업하는 공생의 관계로서 그런 관점에서 AI 리터러시가 고민이 돼야 되고, 또 그런 AI 리터러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융합교육에 가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융합교육 모형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보과, 저는 이제 교과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과 관점을 첫 번째는 정보교과입니다. 정보교과에서는 당연히 정보과학의 그 하위 분야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AI에 대한 지식, 개념들을 당연히 학습을 하고, 근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의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이해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교과 수업에서는 이제 조금 더 중점이 AI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게 어떤 축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기존의 AI 지식이랄지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어떤 교과가 아닌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이랄지 이런 어떤 주제 중심, 또 역량 중심의 어떤 범국가적으로 융합적인 어떤 모형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융합적 지식과 AI 개념,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이제 AI 이해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면, 이 중간과 세 번째는 좀 AI보다 조금 더 융합 교육이 더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AI 융합 교육을 그 AI 학습 요소와 AI 학습 활동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도 있겠고, 제가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융합 교육은 방법론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AI 도구랄지 적절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크게는 AI 융합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AI 깊은 지식과 기술들을 적절하게 문제 해결해 하는 건 당연히 융합 교육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AI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학생들한테는 적절한 AI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경험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AI 도구를 각 어떤 주제랄지 학년별에 적절한 AI 도구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제가 이제 학습 도구라고 하셨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술 활동에서는 저는 이제 판단이라는 걸 든 이유는 원래 논문을 쓸 때 예전에 그 윤리 교육의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조금 뒤에다 제가 설명을 더 덧붙이겠고요. 이제 이 통합 요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 통합 요소를 이 창의 스템 교육을 위한 큐빅 모형으로 김진수 모형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통합 요소로 활동 중심이랄지 주제 중심, 탐구 중심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융합교육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풍성한 융합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교육의 목표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여기에 교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고 아마 이 AI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거는 뭐 윤리과, 도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가 지금 AI 윤리인데, 그런 윤리 교육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의 교육 목표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융합교육의 동향을 저도 많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 다닐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구하시는 분이 안 됩니다.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근데 아무튼 조금씩 찾아보면은 북외에서는 AI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까 프라이머리 AI랄지 MIT에서 제안한 거,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에서 했던 그런 거 말고는 실제적으로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AI 교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그 정보교과에서 AI 지식과 기술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한 논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배경이 뭐냐면, 일단 정부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을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뭐 조금씩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배출된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과에서 AI를 융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 있고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에서 조금 더 AI 융합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정보교과서에는 조금 더 AI 이해교육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다른 교과에서 정보교과에서 다뤘던 그런 개념이랄지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문제 해결에 또 탐구 과정에 융합을 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처럼 AI 이해 교육 측면에서 막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융합교육 막 가는 것도 좀 그렇고, 훨씬 더 그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AI 이해 교육 플러스 AI 융합교육을 정보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훨씬 더, 그러려면 매트릭스를 잘 짜야 되겠죠. 일단은 AI 이해 교육을 하려면 초등학교 또 각각 나선형으로 굉장히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대다수의 AI 융합교육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ML이거든요. 아니면 데이터 리터러시,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은 인공지능의 기술들에 그것 말고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한 지식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리고 아까 5B, 그것도 조금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굉장히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생성형 AI가 비록 학습의 한 파트지만 그것들을 꺼내서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리터러시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롬프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파인 튜닝이랄지 조금 더 어떤 퍼스널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이랄지 뭐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낸 것들을 뭐 비판적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융합교육의 미래 연구의 방향을 보면은 우리 임 교수님께서 또 워낙 대가시고 저는 이 교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고차원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교수 설계가 보다 어떤 섬세하고 고도화된 어떤 교수 설계가 없이는 절대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임 교수님께서도 통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해주셔서 많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하고, 그리고 이제 협업을 증진하는 거. 아까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 현장을
그 학기별로 마지막 한 2주 동안은 뭐 여러 교과들이 같이 융합을 시도한다는데 저는 굉장히 교사들한테는 피곤하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 도구랄지 플랫폼들이 좀 더 쉽게 또 그 나이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개발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마지막 부분, AI 융합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자에 대한 그 평가 도구가 개발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이 빨랐나요? 저 마지막 장인데요. 뭐 아마 책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맹성원 교수님이 쓰신 책.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잘 담아 있어서 이 생성형 AI라는 거, 이 생성형 AI가 이 단순한 어떤 생산성 향상 도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사유와 인지 활동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인지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를 앞으로 일으킬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AI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AI 기술들 보면은 인간을 굉장히 모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이 필요하고 그런 반영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AI 융합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원치 않아도 우리가 원치 않든 교육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 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서 이 AI 융합 교육의 역할과 또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발표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윤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지정 토론자이신 김서진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서진 선생님은 현재 양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 AI 융합교육학과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초등학교에서 현재 정보과학교육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교사 김서진입니다. 제가 지난 8월달에 저희 임 교수님 밑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전으로 해서 여기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사연구회에 한 3년째 뽑혀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AI 융합교육 관련 수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 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대회를 많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또 배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떨리는데요. 제가 수업도 많이 하고 교사 연수도 해서 별로 안 떴는데 오늘은 좀 떨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현장 내기다 하는 마인드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요 접근 3가지가 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교사 입장에서 난이도를 한번 보자면 제가 이모티콘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해교육은 도대체 어느 시술을 빼서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고민해서 해볼만 하다 그 정도의 난이도가 같고, 두 번째는 활용을 하려고 이제 똑똑 수학방도 켰는데 로그인 안 돼요, 무선방 끊겨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막 뛰어가줘야 되니까 수업 지체가 너무 많다.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근데 이제 융합 수업은 제가 나름대로 많이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약간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의를 보면도 알 수 있는 게 AI 이해도 해야 되고 교과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거 방금 배웠는데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에게는 더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 연구팀에서 제시하신 요 자료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명확한 분류 체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축으로 내용, 목표, 융합 방식을 축으로 해서 이 수업이 이 3차원상에 어디에 점으로 찍힐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류 체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교사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현장교사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이제 그 대회에 나가려고 수업을 짜고 그런 걸 해보면서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고 융합해야 되는가, 그 시작점이 항상 제일 고민이 돼요.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인 여기에서는 고민이 항상 됐는데, 이러한 분류 체계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류 체계의 세 가지 축이 내용 요소, 목표, 그리고 융합 교육의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시한 장학 자료에 융합은 이러한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을 생각해서 해라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고 든 아이디어가 아까 그 세 가지 축도 이러한 표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수업을 설계하려면 이 세 가지부터 고려해봐. 1단계로 내용 요소를 5가지 중에 하나 정해. 그리고 2단계로 이 내용 요소 학습을 정했다면 그 학습을 어떤 수준까지 애들을 데려갈 것인지를 이해, 적용, 창출 중에 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이해하는 이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융합 방식을 정해. 이런 식으로 좀 명쾌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아까 그 표뿐만이 아니라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뭐 이렇게 수업 설계 모형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살짝 제가 이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했고,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것과 같이 뭐 데이터 기반 토론 수업 모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AI 리터러시를 위한 수업 모형 또는 여러 가지 특정한 수업을 위한 AI 융합 수업 모형들은 있는데, 사실 이제 교사들이 제가 오늘도 수업 지도한 학예를 뚝딱 한 30분 만에 쓰고 왔는데, 이런 거는 어디 이렇게 열심히 수업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사 선생님이 오신대. 수업 협의 뭐 지도안을 빨리 써서 내래 할 때 뚝딱 쓸 때 항상 교사들이 제일 먼저 수업 모형 칸에 쓰는 수업 모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을 일단 쓰고 봅니다. 무조건 어떤 과목이든지 빠지지 않고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을 써요. 어디든지 교과 문제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 간단하고 쉬운 수업 모형처럼 AI 융합 수업에서도 이걸 처음 도전하는 교사들이 AI 융합 수업? 그럼 일단 이거 쓰고 봐 하는 것처럼 좀 더 통용되고 좀 얼기설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간단하고 쉬운 그런 수업 모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맨날 수업을 만들면서 느껴왔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선도교사라던가 이런 분이 아니고서는 일반 교사로서는 처음 도전해보기가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목표 수준에 대해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이제 목표가 이해, 적용, 창출 수준으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제 융합 수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 따로 교과목이 없다 보니까 필수적인데, 이제 그 출발점이 흔히들 우리 학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대체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AI 융합 교육이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시점이 될 것 같고, 학생들의 현 상황 수준은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할 텐데, AI 지식이 얼마나 생활에서 접해봤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AI는커녕 이제 컴퓨터나 SW를 과연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수준, 제가 체감하기에는 스마트폰은 정말 잘하지만 컴퓨터나 이렇게 디버스를 다루는 능력은 굉장히 아직 부족한 수준이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가르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굉장히
AI 융합 수업만 하려고 나는 준비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초 소양부터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차시가 나는 8차시를 기획했는데 16차시로 2배로 늘어나는 이런 신기한 현상들을 제가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학생들의 현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창출 수준의 높은 목표를 갖고 수업을 설계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반성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상 받았던 수업들도 다 창출이었어요. 상 받으려면 좀 거창하고 있어 보이고 창출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의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적용으로 나아갔어야 했고, 그게 익숙해지면 창출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이제 자기 반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창출 수준의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AI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면은 우리가 내용 요소를 한 개만 다룰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적합한지 사회적 역량 다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고 쓰기 편리해야 되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다룰 수밖에 없고, 그걸 만들려면 학습이 필연적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 2-3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내가 학생이라도 이거 다 이해했을까? 도대체 이 수업에서 다루는 핵심은 어떤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초기 수준인 만큼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대생 시절에, 제가 그리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7년차 정도 돼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교사로서 가져야 할 지식으로 CK, PK, PCK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PK 있어야 되고, 이 2개의 교집합인 PCK로 스스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어느 정도의 PCK를 조금 갖추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해서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테크놀로지를 이제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다 보니까 티팩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냥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해서 잘 가르쳐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인텔리전트 티팩이라는 게 나와서 AI를 교육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 사용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교사에게 원하는 수준이 점점 뭔가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티팩이란 개념도, 그리고 새로 나온 저 개념도 나머지 옆에 있는 주변의 내용 지식, 교수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이 잘 확립되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텔리전트 티팩이건 PCK건 다 갖출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교과에서 어떤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항상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과 수업안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개발한 수업은 AI 윤리에 대한 수업을 개발을 해서 이제 또 막 어떤 공모전에 이제 막 제출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을 짜면서도 고민했던 초기에는 AI 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라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AI 윤리는 좀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AI 윤리 원칙이라는 것이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것처럼 학습 요소에만 치우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AI 수업 도구, 티처블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학습과 관련된 도구이고, 지금 떠올려도 인식에 관련된 도구? 뭐가 있지? 잘 떠오르지 않고요. 인식에 대해서 뭘 가르치라는 것인지 제 머릿속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을 가르치라는 것인지, 비록 교육부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을 내서 이렇게 표를 제시하고 학년별로 영역과 어떤 내용 요소를 가르칠 것인지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작은데 한번 몇 개 읽어보면은 인공지능과의 첫 만남, 이게 내용 요소 때고 어떤 첫 만남,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컴퓨터와 사람의 인식,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고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인식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을 가르치라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정하고 이제 교사가 그 내용부터 막 파야 돼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은 워낙에 새로운 분야니까 각자 하는 말이 다를 때도 있고 이해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 어른인 저도 그리고 너무 변화가 빠르잖아요. 특히 이 분야가. 그래서 도대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정해야 되니까 너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과는 교과서라는 게 있으니까 내용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AI에서는 수업을 개발할 때마다 이건 수업이 아니라 그냥 책 한 챕터를 쓴다는 느낌으로 저는 시작을 항상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용부터 선정하고 어떻게 가르칠지 하다 보면은 거의 막 이거는 한 달 작업도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땄던 수업안들은 거의 다 한 두세 달 걸린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그거를 제가 굉장히 쉬지 않고 뭔가 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빨리 저를 막 갈아 넣어도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과연 이것이 일반 교사 선생님들께서 바쁜 행정 업무와 여러 가지 수업에 치이실 텐데 가능할까? 저는 도저히 가능한 수준이 아직은 아니다.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렵긴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정확하게 마치 교과서처럼 친절하게 제시해야 그래도 우리가 좀 확산이나 일반화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모형이나 어떤 사례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이 준비되었나 어떻게 확산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답답한 교실에서 항상 너무 겪는 부분인데 저희 교실은 1학기 때는 20명이었어요. 학생 수가 20명을 저희는 굉장히 꿈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4명씩 5개 모듬으로 딱 모듬 학습이 잘 굴러가고요. 짝수도 잘 맞고요. 딱 좋아요. 뭔가 딱 한눈에 들어와요. 더 작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저희 학교 이제 학급에 2학기 때 한 학생이 전화를 왔어요. 21명이 됐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AI 융합 수업을 살짝 내려놓게 되었어요. 이게 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다행히 기기는 저희 학교에서 별로 안 쓰세요. 거의 저희 반이 독점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부장이기도 하고 저희 반에 그냥 갖다 놓고 쓰니까 그건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20대 있던 게 한 대 더 필요해서 그것도 어디서 구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교실에서 쓰고 있는 이제 와이파이 무선망이 저희 교실 내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반과 1반과 2반이 복도에 설치된 가운데 있는 하나를 공유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20대까지만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21대부터는 한두 대씩 튕기는 현상이 매번 발생해요. 그래서 한번 수업에 들어가면 꼭 한 두세 명 정도 학생이 선생님 인터넷이 끊겼어요 라는 것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공유기는 집에서 쓰는 공유기와 달라요. 그냥 패스워드랑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고 마치 카페처럼 여기 아이디 이거고 패스워드 이거예요. 붙여놓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안을 걸어놔서 교사가 한 6단계를 거쳐서 이걸 다시 연결해줘야 되고 20대가 넘으면 그마저도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되면서부터 수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교육부는 얼마 전에 낸 카드뉴스에서 너무나 자신감 있게 100% 구축을 했다. 기가급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기사 제목에 훨씬 가깝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디봇을 하고 AI DT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점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학부모 민원도 많고요. AI 수업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이제 자녀분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냐 이런 민원을 받을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해온 것은 저희 학생이 이제 제가 3개월가량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듣고 소감을 적어준 것인데요. 정말 뿌듯한 소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애초에 부진한 학생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평상시 이 친구 머리 좀 잘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렇게 써주어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는 되는 게 학생들이 제가 수업을 하려니까 기본적인 크롬에서 새로운 탭을 연다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마우스 늘려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제가 한번 시범 보여주면은 금세 따라 할 거라 예상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방법부터
막 수업에 해놨던 거에 묻어 넣어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저장법도 가르쳐주고 탭 여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원래 내용, 교과 지식에 AI 지식에 문제 해결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총집합체가 되다 보니까 정말 머리에 담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 융합 수업을 받을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참 실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새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실과나 정보교과를 이용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라고 하는데 실과가 없는 1에서 4학년은 어떻게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싶고 학교 자율시간으로 하라는데 자율이라는 게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사정이 다를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듣거나 기사들 나온 걸 보니까 중학교가 돼도 그렇게 디지털 기초 소양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도가 조금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AI 분야에서 핫하다고 너무 잘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구는 AI가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실감한 것이 최근에 노벨상 발표되었을 때 물리 분야도 화학 분야도 다 AI 관련된 연구들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 분야를 선택하건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건 간에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고 어떤 성공의 판가름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점을 실감하면서 내가 전공을 참 잘 골랐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전공을 AI를 전공한 선생님을 만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나중에 AI 격차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 같은 현장 교사나 어떤 선도 교사들도 열심히 수업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겠고 연구자분들께서도 좀 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좀 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잘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격차 없이 AI 융합 교육을 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진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셨는데요. 왜 상을 많이 타셨는지 알겠는 발표였는데요. 이어서 학술 포럼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융합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형 그리고 쟁점들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사항들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인투이션 주시는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사실 저도 AI 융합교육 이 분야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AI 융합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게 왜 필요한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AI 융합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교육적인 목적이나 필요성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AI와 공존할 수 있는 능력,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르는 그런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AI라는 도구를 좀 잘 활용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나 그런 교육과정의 성취 목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잘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고차적인 사고력을 이렇게 좀 신장하고 이런 교과 융합의 방향에서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조금만 다른 색깔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융합 교육을 고민할 때 어떤 교육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3명 다 이야기 각자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렇게 우리 AI 융합교육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질문 왜 AI 융합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공존이라는 키워드하고 이제 그
고차적인 사고와 관련된 필요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고차적인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이 계속 비난을, 우리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형적으로 졸업장은 받았는데 성적은 받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때 특별히 AI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다른 뭐 많은 나라에 비교하면 영어로 말 엣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못하는 나라 아주 많습니다. 요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일단 분명,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지향을 하는데, 금방 이제 질문자가 공존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아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뤄서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아주 담론이자 지향성이 같습니다. 이제 그건 근데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교과 융합 교육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AI 자체 다루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현실 세계에서 공존의 문제를 다룰 것 같거든요. 근데 아주 스페시픽하게 AI 교과 융합 교육으로 들어가서는 저는 이제 문제 해결 쪽에 아주 실질적인 어떤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AI 융합 교육의 지향성이 뭐를 할 것인가, 참 분명히 그게 근본적인 그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실은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다시 또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그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AI가 도대체 어떤 역할, 어떤 역량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일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가 더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건 결국 문제 해결가 들어가고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커버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명확한 답이 아니었어. 저는 고차적 사고력은 사실 AI 융합 교육을 하는데 이미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수업을 하면서 듭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아이들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창출 수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과 융합 수업만으로도 고차적 사고력은 되고, 굳이 AI가 안 들어가도. 그래서 오히려 AI 융합 교육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이제 살아갈 진짜 AI와의 공존, 그리고 실제 현실 세계는 다 융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을 하면서 AI를 이용해도 그렇고 일상을 살아가도 다 뜯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목적은 공존하고 생활과 직업 생활에서 얘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교육을 하면 그 효과로서 고차적 사고력이 더 신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융합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박사과정의 이윤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임철 교수님 발표를 듣고 끝에쯤인가 그 10회차를 해야지,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고차적인 사고가 된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무조건 다 10회 이상을 넘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생각을 했을 때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어떤 AI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가 어떤 마인드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힘든 게 교사들이 가르칠 때 저도 역시 힘든 게 어떻게 해라.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를 해야 2단계를 가야 돼. 2단계도 해야 돼. 3단계도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단계가 있어. 이렇게 제시해놓은, 교과서에서 제시해놓은 단계가 있어. 그러면 그 단계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죠. 나잖아요. 나인데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수업은 내 수업이니까 내가 끌어가야지. 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고차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도 내 국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의무도 책임감도 있지만 나도 그걸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교사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을 끌고 나갈 때 이것도 굳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더 아이들한테 효과 있고 덜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연수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그 실제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차시를 말하니까 힘들다 이거죠, 10차시.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교사는 이 학교 현장에서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과 훌륭한 선생님 와 계시지만 교사는 일종의 이제 전문가 그룹에 속합니다.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금방 선생님 질문한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타당하다고 효과적으로 믿는 교육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이 잘 작동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항상 어떤 걸 합니까? 다른 외국인 지식들,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끊임없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한의사들 잘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여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자 집단, 교사 집단에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금방 선생님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가져다가 적용을 하는 게 저는 전문가 그룹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법을 최선으로 하시고 주변에 있는 연구 결과로 나온 직관적인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구 결과로 나온 것들을 적용하는 노력들이 전문가 그룹 또 교육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활동에 왜냐면 이거 아주 프라이빗하게 이거 한번 해보고 끝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애들이 당장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 하지만 엉망이었어요. 선생님이 좋다고 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조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속으로 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전문가 그룹은 전문적인 연구 결과들을 최적화시켜서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우리 임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교사들의 창의성 좀 이렇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을 좀 이제 갖다 쓰면서 거기서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한 방식을 좀 하고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과목을 여러 교수자들이 가르칠 때 이게 편차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폼들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교사의 어떤 이런 것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차 다음 시수업은 저는 선생님이 먼저 답하세요. 힌트를 얻어서 말을 그러니까 10차시 수업 사실 저는 차시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부담이 크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뤄야 할 내용은 많은데 이제 그거를 막 단시간 안에 애들을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훨씬 부담감이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뭐 10차시를 하래? 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수업 설계 모형이나 수업 모형들이 다 이제
틀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자의 교실에 가장 맞는 것을 추출하거나 적용하고 변형하셔서 쓰면은 그것이 더 좋은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안을 개발할 때 개발한 수업을 제가 이제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4명이 팀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업안 개발한 걸 이제 4교실에 다 적용을 무조건 저희는 다 한 바퀴 돌리거든요. 한 바퀴 돌리면서 4차례 정도의 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자 교실에서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선생님께서는 수정된 것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4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조금 일반화 가능한 수업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형이나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현장 적용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것을 대체적으로 따라가고 참고하되 선생님들의 교실에 맞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한테 질문. 그러면은 제가 온라인에 있는 질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경 교수님께 좀 질문을 해주셨고요. AI 이해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AI 융합 교육을 할 때 AI가 보통 어떤 것들인지, 생성형 AI를 주로 일컫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AI의 일을 이해하기 어느 정도인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일단 기준은 인공지능 아까 뭐죠? 교육 내용 있었죠? 네, 교육 내용 기준 저도 이제 그거에 참여를 했었는데, 실은 이제 그런 기본선은 그거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학년별로 어떤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제공을 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사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 전공과에서 그 AI 지식과 또 다른 교과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들을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것들이 하나로 체계화돼서 선생님들이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단어를 학습을 해줄 때 연관되는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생성형 AI인데, 우리는 생성형 AI를 도구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이해교육 차원에서는 생성형 AI의 트랜스포메이션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기본적으로 간트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개념을 이해교육에서는 그거를 뭐 구현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이게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굉장히 언플러그드 활동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개념들을 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AI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 생성형 AI가 요즘에 주지만 생성형 AI를 깔고 있는 기본적인 AI의 어떤 도대체 AI가 무엇이냐,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기존 내용도 있지만 AI 리터러시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두 분께서도 혹시 답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십니까? 한 분, 두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에서 석사 과정에 있고 또 이제 현직으로는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연사님들의 좋은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학교에 있으면 AI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공문도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아직은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학교 환경이 아직은 그런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면에서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면 아직은 좀 조작도 해야 되고 디지털 매체를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게 좀 안 좋은 점도 있지 않나라는 점도 있고 특히 전 장애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AI 교육을 적용하는 거에 좀 많은 제한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전해가고 있는데 당장 이제 AIDT가 도입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혹은 이런 저의 불안함을 연사님께서 어떻게 잠재워주실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설명이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였군요. 첫 번째, AIDT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너무 어려운데요.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이라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실혁명 선두교사라는 AIDT에 대한 연수였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열심히 충실히 들었는데 원래는 이 연수를 마치면 AIDT에 대한 연수 강사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선생님들의 의견 여론은 AIDT 연수 강사가 되기를 꺼려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연수가 충실지 못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AIDT가 없는 AIDT 연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안이 나왔지만 아직 물론 개발 중이고 그게 공개하고 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체화된 AIDT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연수에서. 그래서 이제 교사들도 그 우려에 동참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반대 서명을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우려를 잠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뭐든지 시작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디벗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제 컴퓨터 이런 거 학교에 1일 1기기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기차고이고 그래도 지금은 시작해야 한 10년 후에는 조금 더 정착이 될 수 있지 않나. 시작을 항상 그렇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뭐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부감을 조금씩 이렇게 순화시켜가면서 또 지금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 직업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 현장에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협업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아직 교육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저는 우리가 교육이 진짜 배워야 될 내용이 뭔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생각하고 쳐야 될 거 쳐내고 그리고 교사들이 협업할 수 있고 이런 인공지능을 보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져야지만 커리큘럼 안에서도 그래야지만 이런 융합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시적절한 문제제기고 두 분의 이제 선생님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 가지고도 정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기회가 당장 또 이후에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오늘도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잘 듣고 계시는데 이제 10월 30과 31일 날 또 이상한 포럼이 하나 열립니다. 글로벌 HR 포럼, 교육부가 주관합니다. 근데 그 둘째 날에 이제 저보고 와서 좌장하면서 선생님들 너무너무 같이 발표하는데 그 원고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원고를 준비하면서 금방 저렇게 AIDT가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부는 그걸 밀어붙이고 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제 포지션 자체가 지금 여기 융합교육학과 AIDT 연수했던 단장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왜냐면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찬성하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 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
그러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고 두 가지만 제가 디펜스의 입장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금방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2025년이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준비해서 1년간 테스팅하고 천천히 2026, 7, 8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AIDT는 전신이 DT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없어요. 벌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똑 수학 탐험대는 몇 개 AI 코스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한 준비가 된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디바이스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서울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다른 지역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이 이제 경기도가 오히려 잘하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 많은데 오히려 환경이나 디바이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도 준비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더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갈 시점이 된 것 같다. 조금 어설프지만 그리고 또 마침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 수학, 정보 학년별로 3개 하고 초딩, 중딩, 고등 하나씩 그렇게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고 조금 이따 하자 보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한 학년에 동시에 그걸 적용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는 이상은 한 발짝도 못 나가.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이게 조금 이제 미리 이제 교육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죠. 더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된 결과에 비춰보면 2025년도에 시행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AIDT 결과 나왔죠. 와르르 수학 떨어졌습니다. 영어 거의 대못했습니다. 수학 된 것처럼 보세요. 기존의 선생님들이 수업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로 AIDT가 있는 겁니다. 절대 AIDT만 사용하는 게 그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런 말 없어요. 에듀케이터 테크나 쓸 때 이 도구가 쓰기가 요것만 쓰라 거의 없어요. 다른 도구도 많잖아요. 선생님들, 초등 선생님들 이제 잘 쓰는 요즘엔 별로인가? 뭐지? 아이스크림 쓰죠 여전히? 인디스쿨도 쓰고 그럼 그런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면서 AIDT를 쓰는 거지 AIDT만 구라고 AIDT만 쓰는 선생님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툴 중에 하나 있을 거고 그걸 잘 쓰는 선생님이 있고 적당히 쓰는 선생님이 있고 좀 못 쓰는 선생님이 있겠죠. 이제 결판이 나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잘 쓰는 선생님들이 리포트가 되면 선생님들이 좀 따라가더라고요. 길어졌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2025년 해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AIDT가 오면은 뭐 맞춤형 수업을 해준다. 또는 뭐 차별식 수업을 해준다. AIDT가 잘 따져봐야 될 게 AIDT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AIDT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다른 방식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활용한 설계 방식이 또 있어요.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교사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아주 빠르게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IDT가 바로 맞춤형이나 AIDT가 바로 차별식 수업 가지고는 절대 아닌데 찬성하는 아니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누구 있겠죠. 그다음에 저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 둘 다 이상한 어떤 신화를 기반한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죠. 선생님들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려가 있지만 내년도부터 진행하고 약간의 그 설계 방식을 적용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걸 한다면 조금 더 그런 우려 같은 것을 좀 극복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길어졌는데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맞춰야 될 시간을 넘어섰는데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없으시면 그럼 대회하도록 눈치 보고 계시는 거라면 용기 있게. 저희들이 이제 좀 이제 포럼 시간을 좀 짧게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마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촉발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게 다른 포럼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개최된 학술 포럼은 AI 융합 교육의 유형과 쟁점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의논한 자리였습니다. 금일 학술 포럼에 제시된 여러 건설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 일원이 모두 깊이 검토하고 또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신 연사 및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내된 자료집과 질문 링크 그리고 앞서 보이시는 화면에 오늘 포럼의 만족도 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셔서 만족도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2024년 제3차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학술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